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화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지난해 9월 집중호우로 부산 온천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비상사다리를 설치하는 등 대책이 마련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구간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영광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시간당 35mm의 집중호우로 5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30여 분 동안 부산 온천천 수위는 0.4m에서 2m까지나 올랐습니다.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올여름도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측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사다리 60개도 설치를 마쳤습니다. 옹벽 등으로 자체 탈출이 어려운 구간에 100m 간격으로 만든 겁니다. 이곳 온천천은 시간당 10mm의 비만 내려도 둔치가 잠깁니다. 집중호우로 밖으로 걸어나가기 힘들 때 사용하는 비상사다리인데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을 수도 있고 등을 대고 구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온천천에 지금 많은 비가 요새는 내리고 있는데 언제든지 약 50m 간격으로 비상사다리라든가 비상 대피 시설들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천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언제든지 주변에 보시면은 안전사다리, 비상사다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선 관리체계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청계천의 일정 구간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해 출입 통제를 맡기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인간의 행동 본능상 패닉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누군가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이런 멘트가 아니라 안전요원이 이렇게 할머니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라고 직접 사람이 이렇게 안내를 해줬더라면 훨씬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었어요. 또 서울과 대구 등은 시설공단이 도시마천의 안전을 통합관리하는데 온천천은 3개 구가 각각 관리를 맡고 있어 통합적인 재난안전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밀양시가 20년 전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불찰이라며 고개 숙였지만 추락한 도시 이미지를 끌어올릴 방안은 내놓질 못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밀양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년이 지난 올해 일부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며 밀양은 성폭행 사건의 진원지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밀양시 홈페이지에는 가해자들은 물론 밀양시에 대한 항의와 비난의 글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밀양의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지자 시가 결국 사과문을 꺼내들었습니다. 밀양시와 의회, 지역 시민단체, 종교인들은 피해자와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뒤늦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불찰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반성이 부족했다는 자성과 함께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도시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범죄 예방과 안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밀양시의 추락한 이미지를 끌어올릴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여전히 진행 중인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와 사적 제재 논란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어 밀양시의 고민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최근 부산 광안리 상권 임대료가 전국 최고 관광지인 해운대 상권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광안리 인기가 임대료를 통해서도 확인된 건데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과 인접한 핵심 상권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건물의 1층 임대료는 33제곱미터 10평 기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0만 원입니다. 이 일대는 광안대교 조망에다 개성 있는 가게가 많아 젊은 층, 이른바 MZ세대가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안리는 이제 광안대교가 있으니까 해운대보다 좀 더 야경이 예쁘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쪽으로 호텔 잡은 것도 있고 상권도 조금 더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부산 해운대의 대표 상권인 구남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건물의 1층 임대료는 33제곱미터 10평 기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50만 원입니다. 광안리와 해운대 두 대표 상권에서 광안리의 임대료가 더 높은 것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젊은 층의 광안리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높은 임대료를 내고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1등 브랜드들이 모두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훨씬 높은 임대가가 지금 형성돼 있다. 반면 해운대는 해운대 백사장을 따라 호텔 등 숙박시설 위주라 바다 조망 상권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지역별 임대 가격 지수를 보면 광안리의 경우 지난 2021년 4분기 100에서 지난 1분기 105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해운대의 경우 같은 기간 100에서 99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상권의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상권이 그만큼 잘 형성되어 있고 또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광안리에 치솟는 임대료는 최근 젊은 층의 인기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상권이 밀려날 수도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숙제도 남겼다는 분석입니다. KNN 김민웅입니다. 국내에서 공부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취업이 어려워 출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으로 중소기업들의 일손 부족까지 해결하기 위해 대학은 물론 지역 상공계가 나서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사무나 전문직으로 제한됐던 졸업 뒤 취업 허용 분야가 비전문 직종으로도 확대됩니다.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나 건설업 등으로도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이 같은 법 개정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 문호를 넓혀달라는 지역 상공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관건은 충분한 외국인 유학생의 확보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마저 수도권 대학 쏠림이 심각한데 부경 소재 대학의 유학생 수는 전체의 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경남 상의협의회는 취업까지 연계한 지역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학생으로 오는 사람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면 더 많은 유학생들이 올 수 있겠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올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저희가 좀 더 폭넓게 좀 이해를 해달라. 기업 수요 조사를 토대로 대학이 맞춤형 교육 과정을 신설하도록 기업과 대학, 유학생을 연결할 생각입니다. 지난 4월에는 필리핀 바탄주 주지사를 만나는 등 우수 유학생 발굴에도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대학들 역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그런 교육을 갖다가 전공 과정에 포함시킨다거나 아니면 일학습 병행제 IPP 사업 같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추진한다면 그 친구들도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상의협의회는 유학생 유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경남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지역 경제 혁신의 토양이 되는 창업 생태계 육성은 지역 소멸을 막아낼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비수도권 최대 규모인 1,000억 원에 달하는 벤처펀드가 부산에서 출범하면서 지역 벤처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을 만들고 남는 술지개미는 국내에서만 연간 80만 톤이 생깁니다. 청년 예비 창업자인 김주영 씨는 돈 들여 버려야 할 골칫거리를 활용해 다시 증류주를 만들었습니다. 김 씨와 같은 지역 스타트업들은 성장의 기회를 잡느라 애가 탑니다. 투자자들이 좀 늘어나고 학생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들도 많이 늘어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을까. 1,000억 원에 달하는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가 출범했습니다. 부산 이전이 추진되는 KDB 산업은행이 500억 원, BNK 금융지주가 100억 원 등을 출자했습니다. 모펀드 구조로 결성돼 부산 소재 혁신기업들에 투자하는 10여 개의 자펀드에 다시 출자됩니다. 때문에 실제 운영될 펀드 규모는 2,5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벤처펀드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동남권 지역 내 우량한 전문 투자기관을 육성하고 수도권 및 글로벌 유수 투자기관의 자금을 유치하는 큰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부족한 투자 여건 속에서도 힘겹게 스타트업 생태계를 일궈온 지역 창업 기획자들에겐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지역에 벤처 자금이 많이 생기고 창업가들도 지역에서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여건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실제 벤처펀드 출범 이전부터 일부 수도권 벤처 투자사들의 부산 진출 움직임까지 감지됩니다. 수속 투자를 위해 발이 닳도록 서울을 오가야 했던 지역 스타트업들에게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부산 스타트업들과 투자사들과의 네트워킹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그런 스케일업 그리고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력행들을 통해서 우리도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올 하반기 목표로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벤처 모펀드 조성도 추진되면서 동남권 창업 생태계에 큰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됩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오늘 강도살인과 시신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사건 공범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에서 체포돼 구속 기소된 20대 A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공판 뒤 기자회견을 갖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끝까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부터 영업했던 해운대 바다마을 포장마차촌이 오늘 철거를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해운대 포장마차촌은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유명 스타들이 찾는 장소로 명성을 떨쳤지만 비싼 요금과 무허가 시설 등으로 구청과 갈등을 빚다 최종 철거됐습니다. 해운대구는 포장마차촌 부지에 100면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하고 향후 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9일 뇌출혈로 쓰러진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이 오늘 오후 별세했습니다. 올해로 66세인 김 구청장은 지난 2002년 금정구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3선 구의원을 거쳐 2년 전 첫 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금정구는 현재 부구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며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질 전망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가입자 수가 경남에서 시행 2달 만에 3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가입자 수는 이전의 교통비 지원 사업인 알뜰 교통카드 가입자 수보다 29% 많은 것입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오늘 참전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UN 기념공원에서는 UN 전몰용사의 영령을 위로하는 추모제가 열렸고 부산시청에서는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 74주년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경남에서도 전쟁 참전 유공자와 보훈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참전 유공자회 박동군 등 5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오늘 평년 수준의 여름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내일도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한낮에는 27도에서 30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볕이 따갑게 내리쬐겠습니다. 특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실내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덩달아 오후에는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쾌청한 가운데 강원과 경북 산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에는 또다시 많은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과 거제가 28도, 밀양과 창녕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양산은 30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는데요. 내일까지 부산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모레부터는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